자,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권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건 먼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입니다. 무려 4.65%. 와,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런 엄청난 상승 뒤에는요, 앞으로 2, 3년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파도 속에서 2026년까지 우리 계좌를 정말 보석처럼 빛내줄 진짜 주인공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내용 놓치시면 아마도 구도 후회하실걸요? 오늘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닥에 떡하니 걸렸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부터 블룸버그 터미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외국계 자금이 정말 작정하고 밀물처럼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드디어 시장에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신호탄인 거죠.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바닥에서 20년째 밥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설 연휴 이후의 시장. 이 열기가 과연 진짜 실체가 있는 상승인지 아니면 그저 명절 보너스가 만든 반짝 파티인지 그 속내를 아주 날카롭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연휴 동안 매매는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증권사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설계도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증권사 리포트가 늘 그렇듯 이번 상승의 배경을 3가지 글로벌 요인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 버는 힌트는 그 정리된 글자 뒤에 그 행간에 숨어있는 법이죠. 리포트가 짚어준 3가지 기동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미국 물가, 즉 CPI가 드디어 좀 꺾였다는 것. 둘째, AI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돈이 대이동하는 이른바 거대한 순환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완화 같은 정책적인 순풍이 살랑살랑 불어주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교과서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이걸로 우리 계좌가 불어나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리포트가 친절하게 떠먹여주는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제 20년 경력의 눈으로 이 리포트가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제나 진짜 중요한 건 숫자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시장이 모두 환호하고 잔치 분위기일 때는요, 누군가는 옆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역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 한번 보시죠. 미국 노동통계국 BLS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2.5%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2.4%가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 맞습니다.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됐죠. 하지만 제 눈에는요, 저 헤드라인 숫자 2.4%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보입니다. 바로 주거비의 둔화세예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고비, 그 라스트 마일은 언제나 이 끈적끈적한 주거비에서 승패가 갈리더군요. 자, 이 차트 맨 왼쪽에 주거비, 즉 쉘터 항목 막대 그래프를 좀 보세요. 상승폭이 고작 0.2%죠. 이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CNBC 방송에서도 연준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할 명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더군요. 저는 이게 바로 연준이 자신감을 갖게 된 핵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헤드라인 숫자가 아니고요. 자, 다음은 AI 이야기입니다. 리포트는 이걸 그냥 수급 이동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제 눈에는 이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벌어졌던 거대한 옥석 가리기와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하늘로 치솟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AI의 역설입니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존에 잘 나가던 세일즈포스나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공룡들이 오히려 자기 자리를 위협받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입니다. 지금 화면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은요, AI 인프라,
특히 AI의 두뇌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죠.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해서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기술에 의해 자기들이 대체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죠.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서 손에 딱 잡히는 하드웨어로 이동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트럼프 관세 완화 가능성을 보도했죠. 물론 우리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정책은 언제나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제가 2010년대 해운업 구조조정 때 똑똑히 봤습니다.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버티다가 줄도산했던 기업들을요. 이런 바람에만 의지해서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정한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돈의 흐름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불타올랐던 섹터, 여기 보이시죠? 단연 증권업종입니다. 무려 12.97% 폭등. 이건 단순히 시장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마침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다시 100조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축포를 쏜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7,62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16년 이후 기록만 따져봐도 당시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역대 탑10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보내 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쏟아부은 이 7,626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 화면에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반도체, 조선, AI 하드웨어, 이쪽은 정부 정책 지원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쌍끌이 엔진을 단 섹터들입니다. 돈이 안 몰릴 수가 없죠. 반면에 오른쪽의 여행, 엔터 같은 내수주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족쇄를 아직 풀지 못한 겁니다. 시장의 돈이 얼마나 냉정하게 성장성이라는 딱 한 단어만 보고 움직이는지,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용암처럼 뜨거울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 20년 노하우가 담긴 실전 대응 전략 3가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급등장을 겪으면서 피 같은 돈으로 얻은 3가지 생존 원칙입니다. 첫 번째, 번 돈부터 지키십시오. 100% 수익이 났다면 최소한 원금의 절반이라도 빼서 주머니에 넣어두는 겁니다. 수익 실현은 패배가 아니에요.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실턴 확보입니다. 둘째,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리밸런싱을 하세요. 오늘 15% 오른 종목을 허겁지겁 따라 사는 건 불 속으로 끼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진 주식을 조금 덜어내고 아직 오르지 않은 내 포트폴리오에 다른 종목에 힘을 실어주는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숨겨진 보석을 찾으세요. 모두가 반도체만 외칠 때 소외됐던 건설이나 제지업종이 오늘 조용히 5% 넘게 올랐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버린 돌에서 진주를 찾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네,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해야 할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랠리,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AI 하드웨어 붐이라는 확실한 순풍이 불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고비나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 같은 역풍의 가능성도 늘 열어둬야 합니다. 시장의 돈은 명확하게 기술주와 정책 수혜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세운 투자 원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꼭 회사 돈으로 하는 비싼 뷔페 회식 같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막 흥분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맛있는 잔치상에서도 급하게 먹다간 목에 음식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맛있게 먹되 항상 출구가 어디인지는 한쪽 눈으로 곁눈질하면서 먹는 법입니다. 저도 IMF 때 그렇게 살아남았고요.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그곳에선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